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장마 기간 부산 곳곳에 기상청 예보를 넘어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린 양이나 강도도 다르다 보니 대비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곳에 따라 산사태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보도에 최비지 기자입니다. 동구의 한 삼복도로 주택가입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난 11일 주택가 뒤편 경사지에서 바위와 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예, 그분들은 많이 불안했고 자기 집에 뭐가 돌멩이가 무너져 나오니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9가구 주민 15명이 주변 숙박시설에 대피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더 이상의 붕괴 우려는 없다고 판단돼서 상부에 있는 주민들은 복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밑에 분들은 아직도 잔돌이, 뜬돌이 남아 있으니까. 같은 날 도로 곳곳이 침수됐고 시민이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 휩쓸려 실종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앞서 이날 오후 2시 20분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시간여 만에 해운대구에는 시간당 68.5mm의 기록적인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보를 훨씬 뛰어넘은 양입니다. 부산 진구와 기장군에도 각각 시간당 51, 42mm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 금정구나 강서구에 내린 비는 10mm도 채 안 됐습니다. 이처럼 이번 장맛비는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큰 데다 짧고 굵게 내리는 곳이 많아 비에 대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체 전선과 기압계의 변화에 따라 비구름대가 예상보다 강하게 발생하거나 비구름대가 한 곳에 정체하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최근에 그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부산에는 오늘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 역시 좁은 지역에 짧고 강하게 내리겠다며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해 각종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건의료 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이 시작되면서 부산에서도 11개 병원에서 8천여 명의 노조원이 동참했습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 환자를 퇴원시켜 병실을 비우고 외래 진료도 50%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외래 병동이 한산합니다. 접수자는 거의 없고 진료실 앞 대기 환자 명단도 텅텅 비었습니다. 기존의 절반 수준입니다. 어렵게 진료를 받지만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 오면서 많이 걱정했어요, 솔직히. 날짜가 늦춰진다거나 다음 달로 넘어간다 이럴까 싶어서 조마조마해서 왔는데. 일반 병실은 텅 비었습니다. 이미 이번 주 초 입원 환자 1,200여 명 가운데 중환자 등 250명을 빼고는 모두 퇴원시켰습니다. 일반 병동 환자를 모아 통합병동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전체 병동이 환자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불은 꺼져 있고 병실도 텅텅 비어 있습니다. 특히 양산 부산대병원은 불가피하게 병원에 남는 환자는 병원에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더라도 병원은 책임에 대한 소지를 가지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확답을 해달라는 사인을. 전국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부산대병원은 이 사안에 대한 쟁의 조정에 실패했습니다. 병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하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정부 정책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대병원은 행정간호사를 병동에 투입하는 등 비상진료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이르는 900여 명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 공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부산시가 수산물 방사능을 매주 감시 체제로 강화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의 수거부터 검사 또 결과 확인까지 수산물 방사능 감시 체계를 노준철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회센터가 밀집한 부산 수영구. 부산시 식품안전팀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수산물을 수거합니다.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시는 시장과 마트, 회센터 등 유통 현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10개 5종을 검사하는데 이 가운데 세 품목을 수거했습니다. 일본산 1건, 참돔, 그리고 국내산 2건 농어하고 우럭 2건 정도를 수거를 해서 수거한 수산물은 전처리를 통해 잘게 잘라 분쇄하고 이어 방사능 분석기에 넣어 측정을 시작합니다. 한 건당 10,000초, 즉 3시간가량 정밀 검사합니다.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마액종은 요오드와 세슘 134, 세슘 137이 대표적이며 감마액종 분석 장치로 식품 중 방사능 오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올여름으로 예고되자 부산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품목과 수량을 늘리고 매주 검사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능 분석 장비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분석은 현재 7개 기관이 맡는 상황. 2021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으로 판매 금지 조처가 내려진 건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시민 누구나 즉시 확인할 수 있게 각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사능 검사가 표본으로 이루어져 유통 중인 수산물 일부만 하는 데다 방사능 검사 항목도 3-4개 위주에 그쳐 전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네, 우리나라 출신 음악가들이 세계 유명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근대화 시기를 거치며 시작된 우리의 서양 음악사에서 부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료가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만들어진 창가장입니다. 창가란 개화기에 등장한 서양식 노래를 일컫는 말로 이 책 속엔 그때 널리 불리던 노랫말이 담겨 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세월이 느껴지는 또 다른 책 한 권. 1949년 철마 공립국민학교에서 쓰던 노래초로 지금으로 따지면 음악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방 이후 제대로 된 교과서조차 없던 시절, 교사가 직접 만든 이 책엔 어린이날 노래같이 지금도 익숙한 우리 동요 가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음악 자료들은 그동안 전쟁 등을 거치며 많은 부분이 사라져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초기 서양 음악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 자료를 한국 기독교 선교박물관이 보관 중입니다. 100년도 전에 만들어진 걸로 추정하는 이 풍금은 지금도 소리가 울릴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다른 자료들의 보존 상태도 비교적 좋아 시대상 등을 연구하는 자료로 가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 시대의 그 언어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대 그리고 그 상황들 알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이 노래 한 곡에도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문화자산이 많던 관문도시 부산의 예술적 가치를 보여주는 의미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음악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인식과 실천들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날 우리 그 음악이 세계에서 이제 중요한 문화 콘텐츠로 되는데 어떤 단초가 되지 않았나. 박물관 측은 앞으로도 자료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추가로 수집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자,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합쳐지는 초광역 경제동맹이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이 추진한 행정통합에 대한 부산, 경남 주민들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관련 내용 신라대 박재욱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부울경 경제동맹이 출범했는데 이 관련해서 시행착오도 많고 참 긴 여정으로 느껴집니다. 메가시티로 출발해서 좌초되고 작년 가을이었죠. 예, 경제동맹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지금 출범한 것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공동선언문이 나왔습니다. 예. 어저께죠. 어저께 해가지고 이제 세계 시도지사들이 모여가지고 예. 정책 협의회를 열었고 그 결과 공동선언문을 냈습니다. 그 공동선언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부울경을 동부와 8대 광역 경제동으로 구축하겠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지방시대 구축 과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예. 그다음에 신산업이라든지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산업을 서로 공동 협력해서 발전시키겠다. 네. 그 외에 뭐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광역 우리가 특별연합 당시에 작년이죠. 예. 그 사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네네. 예. 그래서 일단 틀 자체는 다르지만 네. 사업 비전이라든지 사업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그리고 이 당연론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총론 자체는 합의를 했지만 강론에 가서 네. 과연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실행이 될 건가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사실은 경제동맹이란 말을 쓰면서 공식 출범했지만 특별연합에서 불경이 세 곳이 합쳐진다면 해야 될 일은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제들은 당연히 담겼을 테고. 네. 근데 이 특별연합이 애초에 좌초됐던 것이 이를테면 뭐 청사 위치 하나 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경제동맹을 추진할 때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됐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또 남거든요. 이번에 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도 있는 것이고 예. 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우리가 광역 연합을 할 때보다 초강력 경쟁 동맹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 예. 또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특별연합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법적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법적 근거에 있다는 이야기는 중앙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경제동맹 같은 경우는 임의기구죠. 법의 조직이라. 그래서 이게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책임이라든지 지원 문제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울경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물론 중앙정치권이라든지 중앙정부에 대해서 저희도 요구를 해야 되는데 특별연합 시절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와 경제동맹은 이미 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 법적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크고 또 한 가지는 중복 투자 부분을 지향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연합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그런데 실제 경제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조정되고 갈등들이 좀 무마될 수 있을까? 네네. 이것은 아직도 저희들 좀 낙관할 수 없다. 지금 뭐 말씀드릴 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경 특별연합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추진할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렇죠. 뭘 실행하려고 하면 이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강제성이 있었는데 그럼요. 경제동맹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뚜렷한 한계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경제동맹을 통해서 산적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과제들, 지역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는 근거들, 즉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까요? 일단 뭐 한계부터 제가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아까 말한 법적인 성격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광역 경제권이라는 게 있었죠. 네. 이게 거의 실패한 상태인데 결정적인 것이 추진 체계의 문제였어요.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추진 체계가 약하다 해서 특별연합으로 우리가 구성을 한 겁니다. 근데 특별연합을 그냥 이것을 뭉개버리고 경제동맹이라는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네네. 수준이죠.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조직의 문제인데 저희 우리 그 부산시청 안에 보면 이 경제동맹 추진단 조직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정책협의회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이 다 공동의장 시스템이죠. 3개 시도가. 그래서 이것이 특별연합 같은 경우는 의회도 있고 단체장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하나의 지자체니까. 하나의 행정체가 생기는 건데.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제인데 초강력 경제 동맹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한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어제 저 정책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행정통합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행정통합 찬반견에 물어봤더니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습니다. 찬성 35%, 반대 45%. 자, 이 결과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예상을 할 때 반대가 많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랬던 거는
제가 의외가 뭐냐면 모른다. 아예 듣지 못했다는 거 70%가 나왔죠. 네네.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이 알고 뭐냐면, 있느냐? 네, 알고 예, 있느냐 예. 모른다 70%, 30% 안다. 주로 안다는 분들은 주로 TV라든지 이걸 주로 네. 이런 통해서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걸 뭐냐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 처음에 행정통합 이야기 끝낼 때부터 저희들이 좀 반대를 많이 했죠. 네. 굉장히 이것은 단계가 높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 사실은 때문에 고난이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별연합을 간 건데. 네. 근데 이게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 시민들은 아예 들어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설문조사에 응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70%가 나는 모른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찬성과 반대 다 논리가 있는 거지만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뭐 찬성 35% 반대 45%인데 그것도 사실 예상됐던 것도 뭐냐면 예.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굉장히 지역 간에 굉장히 불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 왜 해야 되는가? 뭔가 또 이제 소모적인 행정을 그렇죠.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그렇죠. 어떤 예, 이미지로 예. 와닿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반대 그러면 의견이 이제 많은 거죠. 사실 이제 뭐 특별연합, 경제동맹 또 행정통합까지 특별연합은 이제 뭐 자초됐다 치더라도 이 말만 듣더라도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로하게 피곤하죠. 느껴질 수 있고 네.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통합이 계속 추진하는 게 의미가 있을런지, 그리고 간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통합이라는 것들은 이제 어차피 지금 뭐 어제도 합의를 본 거 보니까 올해 뭐 그 어떤 경제협력회의, 예. 현안회의를 뭐 경제현안회의를 구성하고 내년에 그 민간 합동을 해서 네. 추진위원회를 만든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미루지 않습니까? 예. 결국 행정통합 자체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된다. 차라리 초강력 경제동맹을 띄운 이상 예. 그게 집중하고 그래서 초강력 경제동맹이 좀 불확실하고 좀 한계가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키워가지고 예. 우리가 다음에 광역연합의 형태로 가든 통합을 가든 가야 되지 무리하게 행정통합도 지속시키고 예. 광역동맹도 경제동맹도 하는 것은 오히려 이중적인 문제가 이중고적인 예. 굉장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강력 경제동맹으로 집중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투트랙으로 행정통합과 경제 두 마리를 다 잡으려 했다가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사실 특별연합이 이 좌초된 것에 대한 무마적 성격도 뭐 분명히 그런 비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워딩들이 자꾸 나오는 걸 보면 면피한다는가 이런 예. 좀 인상도 주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세계 지도장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라대 박지욱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야구 소재 창작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입니다. 야구장을 어떻게 무대에 옮길 수 있을까? 던지고 치는 야구공은 무대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야구장의 역동성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까? 야구왕 마린스를 보기 전 야구 뮤지컬에 대한 의구심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하지만 무대 뒤 LED 화면과 조명 효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아역들의 훈련받은 야구 자세는 이런 우려를 한순간에 날려버립니다. 야구적인 에펙트를 또 주기 위해서 여러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셔서 LED 전면 LED로 해서요. 저희가 경기장 효과와 여러 가지 공연적 배경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했습니다. 재미만 있으면 된다는 코치, 승리를 해야 한다는 감독 사이 갈등은 야구에 대한 아이들 열정으로 쉽게 해결됩니다. 1일 1치킨 약속에 깜빡 넘어가 처음 배트와 글러버를 잡아본 이남욱. 타석에만 서면 너무 긴장하는 김민수. 일단 공만 보면 휘두르는 손우홍. 육상 선수였지만 혼자 하는 운동보다 여럿이 하는 운동이 좋아 야구를 선택한 차지윤. 개성 넘치는 선수들로 구성된 꼴찌팀 마린스는 서로에 대한 응원과 우정, 열정으로 전국대회 결승까지 진출해 마침내 역전 우승까지 이뤄냅니다. 체력 훈련부터 투구, 타격 훈련 장면은 실제 현역 야구 코치를 섭외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마린스에서 그렇게 어려웠던 점은 없었고 평소에 즐겨보던 야구라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야구왕 마린스는 부산문화회관과 뮤지컬 기획사 라이브가 2년에 걸쳐 공동 기획 제작해 올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 배우 9명과 연주, 촬영 등 스태프를 포함해 부산 지역 젊은 청년 예술인 3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배우들은 오디션을 통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야구에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번에 충분한 가능성만 보여준다면 일본이나 대만이나 뭐 중국 정도로 해외 진출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로, 강성진 등 유명 뮤지컬 배우와 뮤지컬 전문 기획사, 지역 청년 예술인의 합작은 새로운 지역 창작 뮤지컬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최동원 배 야구대회 장면에서 등장한 최동원 선수의 실제 영상은 야구도시 부산의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며 감동을 선사합니다. 무엇보다도요, 뮤지컬을 사랑하는 배우로서 보시다시피 한국 뮤지컬의 미래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과 함께 무대를 서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과 설레임이 저를 이 무대에 서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야구장의 열정과 감동을 고스란히 무대에 옮겨놓은 창작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에서 야구와 뮤지컬의 색다른 재미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톡톡 최재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사상구 학장천에서 실종된 60대 여성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오늘 현장 지휘본부를 사상구 엉궁동의 농산물 시장 청과물 직판장 인근으로 옮기고 학장천 하류 지점과 낙동강이 만나는 곳에 설치된 복개천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복개천은 380m가량으로 실종자가 강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복개천 내부를 정밀하게 수색해 실종자를 찾을 방침입니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반대 부산운동본부가 지난달부터 부산시민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1만 1,600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며 인류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파악되지도 않은 오염수를 투기하려는 것은 일본이 비정상 국가임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침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거센 빗줄기가 예상되는데요. 집중된 시간대인 내일 오전, 부산에선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레까지 부산과 울산, 경남에 예상되는 강수량은 50에서 최대 150mm 안팎이고요. 비구름의 형태가 워낙 좁고 국지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지속 시간이 길지 않아도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와 함께 폭우가 집중되고 있고요. 이 비구름대가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도 서쪽 정체전선으로부터 비구름이 계속해서 유입되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주로 남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24도에서 25도 안팎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 27도, 양산 28도 선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차차 높아지겠습니다. 또 해안가로는 갑작스러운 너울이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비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누적되면서 약해진 시설물과 집안이 많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낚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대부분 해상에서 낚시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서핑의 경우 일요일쯤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바다 여행은 일요일까지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해양 레저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밤 다시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뉴스 특보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는 필요시 업무 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며